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음.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어 내용은요. 어 잠시만요. 이게 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죄송해요. 이게 그전에 첫 화면을 제가 어떻게 뒤로 돌리는지를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자기 다움을 어 찾는 일에 대한 주제로 사업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이라는 게 자기 다움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게 자기 다움을 찾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을 찾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너무나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다 보니 일을 정말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뭐 "그러면 무슨 일을 하지?" 해서 그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 뭘 배워서 내가 어떤 걸 갖춰서 일을 시작해 보자."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중에 뭐 바리스타나 커피숍을 차리기 위해서 그런 걸 배운다든지, 부동산, 사회복지사, 간호사, 뭐 어린이집 선생님, 간병사 등등 이렇게 뭔가를 배워서 일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진로 심리학에서 개인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먼저 금전적으로 생업, 경제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수단을 보상하기 위해서 일을 찾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경력, 그다음 성공의 목적이 위해서 인제 자기 개인의 역량 증진이나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일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러고 음 자기 일에 대한 의미 있는 열정이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나 마음으로 일을 찾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존 크롬볼츠라는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교수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이 찾아질 때 실제적으로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나 나의 노력으로 일이 찾아지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는 2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일이 찾아지는 건 뭐냐? 우연을 통해서 내 일이 기회로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논문을 쓰신 내용이 뭐였냐면, 이 우연이 어떻게 기회로 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내용에서 어 본인의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신데, 그러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정말 심리학자가 돼서 정말 멋지게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냐,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대학을 가서 대학생 때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전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전공을 찾지 못하고 이제 학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공에 대한 학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수업을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할 때, 자기가 배우는 테니스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아, 그럼 심리학 수업을 한번 들어 봐라." 이런 추천으로 본인이 심리학 수업을 듣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 지금 완전 엄청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신 거죠. 이분이 심리학자가 되기까지의 그 처음에 시작은 그냥 테니스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면 저도, 제가 원래 아메이를 하기 전에 제 전공은 물리치료사였어요. 그랬는데 그 물리치료사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진짜 물리치료라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거를 일로 내 인생을 직업을 삼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을 가고 전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떻게 해서 물리치료사가 됐냐면, 저는 저희 집이 이제 좀 가난하기도 했고, 그러고 4 년제 대학을 나오면 바로 제대로 된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름 여자로서 전문직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간호사가 되라." 그러고 그때 당시만 해도 3 년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3 년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바로 간호사가 되는 게 어떻겠노." 그래서 저는 원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원서를 넣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다니는 어 그 성당에 아시는 분이 지금 제가 물리치료과가 나온 대학교가 가톨릭대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지산 전문대였는데 보건학 전문대였는데 그 학교에 학장님이셨어요. 저희 큰아버지 아시는 분이. 그러면서 우리 큰아버지와 그 학장님이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조카가 그래 간호학과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셨겠죠.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호학과보다는 여자가 졸업해서 직장을 갖기에는 물리치료사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께 추천을 해 주셔서 저는 정말 우연찮게 정말 원서 넣을 때 그냥 같이 물리치료과 원서를 넣었는데 물리치료과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야, 간호사보다는 물리치료사가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물리치료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의 13 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인생을 투자한 그렇게 일을 했던 물리치료사의 시작은 그냥 제가 모르는 큰아버님의 친구분의 추천으로 제가 물리치료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10년 가까이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 이 아메이도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존 크롬볼츠라는 분이 얘기하신 정말 우연히 기회가 되는 일이라는 걸 아메이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제가 원래 알았던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뭐 개연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빵을 전달하든지 제품을 전달하든지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든지 그런 작은 우연들이 모여서 지금은 저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아메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메이를 할 때 거기에서 연결되는 정말 많은 우연들이 그 인연이 돼서 그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지금 하시는 이 매일매일의 작은 우연들이 결국은 누군가의 삶에 기회가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러면 아메이가 어떻게 그 우연이 돼서 제 삶에 정말 중요하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일로서의 기회가 됐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처음에 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세제를 아메이 제품을 쓸 때 시작을 뭐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세제를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세제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됐냐면 제가 그때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할 때 저희 병원에 직원분 한 분이 아메이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메이를 하시는데 맨 처음에 그분이 아메이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좀 다단계 같은 그리고 물건을 파는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 어 쳐다도 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런 일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1년 넘게 너무나 열심히 그 아메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한 분이시니까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일인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뭔가 하나 도움은 되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혹시 아메이 제품 써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카탈로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탈로그를 펼쳤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처음에 카탈로그를 펼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맨 첫 페이지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뉴트라이트 좀 전에 우리 본사 분께서 너무나 열심히 진짜 이 너무 좋은 제품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 뉴트라이트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비자로서 '어머 세상에 이 영양제를 이렇게 파네. 다단계 회사에서 무슨 영양제를 파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기준에 저는 영양제가 뭐였냐면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이제 명절 때 영양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줄 때 제가 받으면 그걸 먹었냐? 안 먹고 진짜 처방을 놨다가 버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촌 언니가 약사인데 그 약사 언니가 저에게 그때 제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양제를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몸에 해롭다. 오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영양제는 몸에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약회사에서 받은 그 영양제도 안 먹고 어떻게 보면 버렸고, 제가 아메이 카talog을 처음 펼쳤을 때 아메이 영양제를 보고 '아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뭐 이게 원료가 뭐 식물이고 우리가 진짜 간 안 된 반찬을 먹는 뭐 그런 거다라는 걸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생긴 영양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그때 또 어떤 생각을 했냐. '이렇게 영양제가 또 비쌀 수가 있나.' 제가 원료나 이런 공정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비싸게 파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버는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소비자 시절에. 그리고 화장품도 넘겨봤는데 화장품은 가격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백화점에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당시 30대 초반에 화장품을 쓸 때 선택 기준은 백화점에 비싸고 좋은 거,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게 선택 기준이었어요, 우리끼리. 그랬기 때문에 화장품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는 그 아메이 하시는 분을 위해서 뭔가 물건을 하나 사 드리고 싶은데 사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세제를 써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이 이 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세제를 쓰고 감동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에 거의 빨래를 그때 저희 남편이 막 해 주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면 빨래를 하면 수건과 양말이 같이 빨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묶어서 빨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수건이 어느 순간 까매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집에서 깨끗한 수건을 썼는데 결혼을 하니까 좀 까매진 수건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 세제를 바꾸고 나서부터 이 수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세탁력이 좋구나.' 그래서 제가 뒤에 아메이를 하고 인제 이 세제 공부를 했을 때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제오염 방지 특허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말의 때가 수건에 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건 그때는 몰랐고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잘 빨린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 시절에 어떻게 했냐 사람들한테 "아메이는 세제는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렇게 그냥 소비자로서 '세제는 좋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서 그다음에 또 어떻게 제가 또 다른 제품이 연결이 됐냐. 여기 보면 스파 코렉터 브라이트닝 제품 있죠. 그때 제가 초반에 맨 처음에 아티스트리 제품을 쓴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전인 스파 코렉터라는 제품이었어요. 제가 그 스파 코렉터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제가 둘째 아기를 놓고 나니까 이마에 기미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기미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보니까 백화점에 가 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쓰던 가 가지고 이제 그런 기미를 없애는 에센스를 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전부 다 10만 원대가 넘어가고 양이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고 키우는 엄마로서는 그런 걸 쓰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메이에 여기 카다로그에 보니까 이 스파코렉터 제품이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때 당시 55,000원인 거예요. 제가 백화점에 제품 의 양도 똑같은데 가격은 3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두가 나서 써 보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두 통을 쓰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 기미가.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아메이가 화장품도 괜찮구나.' 이러면서 이제 세제에서 화장품도 써 보기 시작하는 그걸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에게 또 어떤 제품이 또 오픈이 됐냐. 맨 처음에 제가 카탈로그를 펼쳤을 때 '이 제품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던 영양제를 제가 먹은 건 아니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드시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친정엄마가 40대 초반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시고 그냥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온몸이 종합병원이 되시더라고요. 정말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안 아픈 데가 없고 일주일에 진짜 두세 번은 편두통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삶의 질이 친구들이랑 통화를 할 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나 너무 아프다." 이런 말을 하시는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합병증이 심해지시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척추관 협착증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말 서서 설거지도 못하고 마트도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진짜 저희 남편이 업고 가서 뭐 치료받고 뭐 주사 맞고 진통제 맞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는 갑상선약부터 시작해서 혈압약 뭐 이게 병원에서 먹는 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또 인제 약을 더 챙겨 먹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아메이 영양제가 천년이다. 그러면서 오메가3랑 지금은 조인트 가든데 그때 당시에는 글루코사민이라는 제품이었어요. 이걸 추천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걸 드시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정말 통증도 줄고요. 3개월 정도 열심히 먹었는데 그 불편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영양제 감동을 느낀 거예요. 천년이니까 정말 기본적인 다른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또 어떤 제품이 저에게 인제 오게 됐냐. 인제 정수기입니다. 정수기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제가 둘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기를 놓고 제가 그때는 인제 청호 정수기라고 그 통이 있는 그런 정수기를 썼어요. 그랬는데 MBC TV에서 TV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통에 세균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둘째는 분유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애 주식은 물인데 분유. 그래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출근을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뉴스 봤냐. 지금 우리 병원에 있는 이 정수기 통에 세균이 산단다."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먹고 안 죽는다." 좀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때 또 아메이 하시는 분이 "아메이 정수기는 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세제를 쓰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쓰고 이제 영양제도 이제 챙겨서 우리 부모님도 챙겨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한 2-3년 정도 제품을 쓰는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아메이에서 정수기가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메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지도 않으셨고요. 카탈로그에 보면 정말 원본 앞에 제일 작은 한 페이지, 한 장으로 정수기가 소개돼 있잖아요. 제가 소비자다 보니 이걸 꼼꼼하게 이거를 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가 있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정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카탈로그를 펼쳤어요. 그 카탈로그를 펼쳤더니 그 카탈로그에 너무나 신기한 게 글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전 세계 판매 1위 가정용 정수기라고 적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인제 진짜 아메이 정수기가 직수 방식이고 이 압축 카본 필터에서 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이 정수기 물을 전부 다 유해 물질을 거르고 그다음에 UV 램프가 있어서 살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직수 방식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당장 정수기를 바꿨어요. 그 정수기를 쓰다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메이에 대한 제품을 이 뭐가 자꾸 그려지네요. 아메이에 대한 제품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소비자였지만 그게 저에게 일로 왔냐 일로 오진 않았어요. 일로 오진 않고 어떻게 왔냐면 어 저는 청정기를 쓰게 되면서 저에게 아메이가 일로 오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 커피숍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나이가 35 이었는데 그때 커피숍에 흡연실이 있었어요. 그 흡연실에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오픈을 하고 한 달이 됐는데 인제 담배 냄새뿐만 아니고 이 찌든 냄새까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얘기하니까 또 그때 이제 아메이 하시는 분이 아메이 공기청정기가 담배 냄새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정기를 흡연실에 아메이 걸 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 걸 달고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 제가 그 커피숍에 놀이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놀이방에도 왠지 청정기를 달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뛰어놀면 먼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메이 청정기를 봤더니 이 아메이 청정기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바닥에 놓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저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에 소비자였기 때문에 제가 놀이방에는 웅진 키어스 청정기를 달았어요. 280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메이 청정기는 105만 원짜리였고요. 웅진 케어스는 280만 원짜리 청정기를 제가 그때 달았거든요. 벽걸이로. 너무나 이쁘게 달았는데 제가 한 달을 쓰고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뭐냐면 왼쪽에는 먼지가 필터가 엄청 쌓여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필터에 먼지가 하나도 없죠. 이게 뭐냐면 에어컨 프리필터예요. 에어컨 청소하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이 깨끗한 먼지가 하나도 없는 이 필터는, 에어컨 필터는 흡연실에 있는 필터였어요. 에어컨. 그리고 여기가 먼지가 많은 이 필터는 어디? 놀이방에 있는 필터. 그러니까 하루는 저희가 한 3주 만에 이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하는데 이 직원분이 이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사장님 여기 흡연실 프리필터는 청소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원래 흡연실 필터가 제일 청소하기 힘들고 더러웠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봤더니 그 흡연실에는 아메이 청정기가 달려 있으니까 청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에 프리필터에 먼지가 하나도 안 쌓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게를 오픈하고 화분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갖고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흡연실에 놔뒀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청정기를 놓고 양옆에 그 식물을 아까 그 화분을 놔뒀었는데 정말 그때 필터 청소할 때쯤 되니까 이 죽어가던 화분도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80만 원짜리가 달려있는 이 놀이방에 있는 프리필터는, 에어컨 프리필터는 먼지가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청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정기를 뜯어봤어요. 저는 사실 청정기를 살 때 당연히 280만 원짜리가 좋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필터를 뜯어보니까 완전 너무 허접하고 아메이 청정기는 너무 필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청정기라는 비교를 하는 이 우연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그분한테 아메이 저한테 제품을 전달하신 분한테 혹시 아메이 청정기를 알 수 있는 어떤 책자나 자료가 있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에게 비즈니스 핸드북이라는 수익구조 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어본 거예요. 그거를 읽게 되면서 제가 뭘 알게 되냐, 여기 있는 이 수익 구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 구조를 알고 저는 그 전에 추가 수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뭐 뉴땡땡이나 헛땡땡이나 웬만한 다단계는 수익 구조를 거의 많이 들어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메이는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못 들었거든요. 만약에 저는 그때 아메이를 하시던 분이 저에게 아메이는 어떻게 돈이 되냐면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알다시피 책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 설명을 소비자분들에게도 정말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4년을 가까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였지만 이 수익 구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뭐 타 다단계랑 뭐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똑같냐? 그냥 물건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진을 내려서 마진을 두고 파는 일. 그래서 마진을 두기 위해서는 내가 물건을 한꺼번에 사서 도매가로 샀을 때 사업자가 되고 그거를 소매가로 파는 그게 저는 네트워크 다단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을 비즈니스 핸드북이라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파는 게 아닌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나처럼 난 4년 정도 쓰는 소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제품 쓰는 소비자들이 내 주변에 널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한테 가입시키는 일이더라고요. 나한테 가입해서 쓰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왜 가입해서 쓰기만 하는데 돈을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메뉴에 있는 아메이 유통과정이라는 이 그림에서처럼 아메이라는 회사는 지금부터 63년 전에 뭘 결정했냐. 우리는 광고 유통하지 않겠다. 하지 않고 이 유통의 일부인 35%를 소비자한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뭐가? 수입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네트워크의 크기만큼 이렇게 캐시백을 주는구나.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보너스 개념이 있죠. 여기에 소비자의 네트워크 크기만큼 캐시백을 퍼센테이지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제가 그때 35살이었거든요. 이제 사업은 36살에 시작을 했고 36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60살까지 25년이 남았더라고요. 그럼 나는 25년 남은 그 기간 동안 내 주변에 아메이 제품 쓰는 사람은 가입을 시켜보겠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가입을 시키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파운더스 PT 한 PT 정도 되는 연봉 3천 정도 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나 그거 한번 해볼래. 그렇게 저는 사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저는 내 네트워크에 쓰는 사람을 가입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상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내가 일을 해서 윗사람이 돈을 버는 일이면 저는 아메이를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공정한 보상이라는 이 그림처럼 제가 제품을 쓰고 제가 제품을 알린 소비자들에게 알렸을 때 그 네트워크의 크기로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림대로 설명을 해드렸을 때 내가 20만 점을 쓰고 요 중간에 있는 이분 그 다음에 내가 소비자인 내 친구 AB한테 이 주변에 알렸어요. 그랬을 때 두 명이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기 그림에서처럼 60만 점의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중간에 동그라미 있는 이분. 그랬을 때 60만 점의 매출이 일어났을 때 나는 36,000원 내 그룹에 캐시백이 돼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뒤에 가입하신 분들부터 먼저 캐시백을 해주죠. 뒤에 내 친구 소개했던 내 친구들도 봤더니 20만 점을 써서 캐시백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들 20만 점 써서 6,000원씩 캐시백이 돼요. 그래서 내 전체 그룹에 36,000원에서 이분들 거 6,000원, 6,000원 빼주고 나면 이달에 나는 24,000원 캐시백 되죠. 그런데 나는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아메이를 전달한 언니가, 동네 언니가 그렇게 나한테 아메이 가입해서 쓰라 하더니 이거 가입하면 돈이 되는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동네 언니의 수입도 봤더니 이 언니는 나를 통해서 전체 80만 점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언니 매출에서는 48,000원 캐시백이 되는데 이것 또한 언니가 다 가지는 게 아니고 뒤에 가입하는 분도 더 같이 캐시백 해주죠. 그래서 이분들 뒤에 가입한 내 그룹 36,000원 빼주고 나면 이 언니는 12,000원 캐시백 돼요. 내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을 내 친구들 거 빼주고 24,000원 캐시백 되고 나보다 먼저 가입했고 나보다 그룹이 큰 언니는 12,000원 가입 캐시백이 됐고 요 차이는 뭐냐면 나는 2번을 알린 거, 이 언니는 1번 알린 거. 근데 저는 이 설명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 이 언니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정말 네트워크를 키워서 다이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 언니는 돈을 못 버냐, 그걸 궁금해하는, 몇천 원, 몇만 원이 아니고 정말 큰 그룹 있을 때. 저는 그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유가 뭐냐면 좀 다단계 같거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왜 밑에 사람이 네트워크 엄청 커요. 그럼 왠지 윗사람은 돈 벌 것 같거든.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밑에 사람이 다이아가 돼서 억대 연봉을 번다 하더라도 위에 우리 나를 소개시킨 이 언니는 그냥 자기 쓴 거 캐시백 되고요. 자기가 이달에 안 써. 그러면 돈 없죠. 이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신기해요. 진짜냐. 아메이는 이렇게 내가 이해해서 나에게 수입이 연결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2명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서 5명, 10명이 됐을 때 9%, 여기 오른쪽 그림에 9%가 됐을 때에 그러면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다. 제가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메이는 어떻게 우리에게 캐시백을 주냐. 여기 그림처럼 소비자가 됐을 때도 캐시백을 해주고 내 주변에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도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트너를 후원했을 때도 캐시백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은 파트너가 후원이 돼서 함께 성장했을 때의 소비자도 커지고 그다음에 파트너를 성장했을 때에 어떻게 네트워크가 복제되고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막 알려서 제가 9%가 돼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 사업 설명을 다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면 나도 요 정도 수입은 관심을 가져볼래 하시는 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분들도 나처럼 10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20만 원 캐시백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쳐도 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봤으니 지금 나처럼 관심 가지고 나오는 이분들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9%세 그룹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세 그룹이 되게 제가 도와드렸을 때 저는 BB라는 핀이 되면서 15% 네트워크로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네트워크 수입이 되죠. 저는 사업을 하고 요 정도 네트워크 수입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한 6개월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BB 15%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친정엄마가 "선영아 진짜 수고했다. 진짜 대단하네." 이랬을까요? 저희 엄마가 그때 뭐랬냐. "정신 차려라. 이게 뭔 짓이고." 이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메이는 뭐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만든 이 네트워크 사실 BB 정도 되는 네트워크는 30명에서 40명 정도 제가 말한 나 가입해서 쓰게 하는 사람의 크기예요. 그랬을 때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수입인데 제가 그거를 6개월 동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엄마는 "그런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노?" 이랬었어요. 제가 그때 지금은 이제 보너스가 커져서 100만 원이지만 제 때는 15% 했을 때 54만 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달에 아메이로 수입이 27,000원이었어요. 그다음에 7만 얼마, 그다음에 10 얼마. 6개월 동안 내 통장에 열심히 아메이를 해서 찍힌 돈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사람을 막 만나요. 그리고 돈도 쓰는 것 같아. 맨날 막 돌아다녀. 근데 막 남들 막 퍼줘. 돈은 더 써. 근데 통장에 돈은 6개월 동안 찍힌 게 100만 원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리치료를 하를 했으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요양병원에서 편하게 일했었거든요.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한 일을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냥 조금 편하게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돈이었어요. 200만 원 넘게. 그러면 6개월을 제가 물리치료사를 했으면 1,000만 원이 넘게 찍혔을 거예요, 통장에. 근데 갑자기 아메를 한다 해가지고 통장에 찍힌 돈이 1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정신 차려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정신 차려라고 했던 일이 저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추가 수입에 관심을 가져서 저는 뭘 했었냐면 경매를 해서 원룸을 사서 월세를 받는 걸 했었어요. 제가 원룸 2채를 샀을 때 그때 당시에 65만 원 월세가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만든 네트워크 이 30명에서 40명 이 15% 네트워크가 54만 원으로 보인 게 아니고요. 원룸 2채로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6개월 만에 원룸 2채를 만들어서 제가 그전에 경매로 원룸을 샀을 때는 3년이 걸렸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 6개월 만에 그 자산 성격의 수입인 월세 성격의 수입인 6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네가 만들 이 30명, 40명의 소비자는 지금은 원룸 세 채다. 내 때는 원룸 2채였는데 이제는 세 채로 올랐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보너스가 커졌으니까 1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룸 세 채다. 그러면서 네가 10명 애용자 만드는 일이 뭔 줄 아냐. 원룸 한 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일에 이 자산 성격의 수입을 이해해야지만이 나처럼 사업 알아볼래 해서 이 9% 우리 요즘 말하는 BF 하시는 내 파트너들도 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BB 자산을 만드는 일. 그래서 원룸 세 채를 만드는 일을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BB가 됐다는 건 원룸 세 채를 만드는 걸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 파트너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BB 15%세 그룹이 됐을 때 저는 여기 보면은 1,000만 네트워크가 넘어가면서 SP가 되죠. 이거를 3개월 했을 때 GP, 6개월 했을 때 PT, 파운더
12개월 했을 때 파운더스 PT. 요렇게 12개월, 1년 12달 했을 때 결국 내 연봉은 거의 한 4,500에서 많게는 5,500, 6,000까지도 가죠. 그래서 여기에 보너스로 여행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파운더스 PT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메이는 뭐 하는 거냐? 이게 계속 축적되고 복제되는 일이죠. 나는 또 누군가를 이 사업에 제가 내가 하는 진짜 빵 주고 케이크 주고 카다로그 주고 누군가 만나서 설명하고 그 설명한 사람은 관심 없지만 그 뒤로 연결된 사람들이 또 연결이 되고 그런 우연을 통해서 누군가는 기회가 되는 또 다른 구를 찾는 BF를 찾는 분들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쌓였을 때 이렇게 C라는 그림을 보면 세 그룹이 독립을 했을 때 파운더스 에메랄드, 또 네트워크가 커져서 6그룹이 독립했을 때 다이아몬드, 여기 보면은 점수로 수석 다이아몬드, 연봉 3억 이렇게 네트워크가 커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저는 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그룹 브릭스 그룹의 최고 스폰서이신 최은정 사장님은 20년 넘게 하셨다. 그래서 FCA라는 요 핀으로 연봉 15억 가까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아메이로 수입이 이제 지금 다이아라서 연봉 1억 정도 되잖아요. 요런 얘기를 하고 그럼 나는 8년, 9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다. 니는 이제 시작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쌓아서 만들어 보자. 그런데 정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자산만 만들어지는 일이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제가 요즘에는 같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저는 10년 전에 사업을 9년 전이죠. 9년 전에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의 유형이 바뀌었대요.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 자산의 유형이 어떻게 커졌냐.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여기 보면은 전통적 자산,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떤 자산이 있냐, 지적 자산, 내가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자산, 이 사회적 자산은 뭐냐면 인맥. 그 다음에 심리적 자산은 내가 내적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처음 9년 전에 아메이 시작을 할 때는 저는 그냥 네트워크로 추가 수입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요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자산의 유형도 변했는데 저는 이 아메이 안에서 이게 다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맥도 많아지고 저의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나의 이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적 성장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 네트워크로 인한 경제적인 자산까지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후원을 할 때 그 진심을 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니도 진짜 한번 알아봐. 그러면 단순하게 돈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게 함께 해야 해결되는 거더라. 근데 여자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함께 채워지는 삶이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더라. 이런 얘기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아이고. 예. 비전이 있는 일이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찾고 있는데 그 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회사에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도 그 방향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의 창립자이신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비즈니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요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해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뭐냐?
이해관계자는 사장이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생산자, 소비자, 그다음에 기업 구성원,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이 다양한 사람에게 함께 이익이 나눠지고 의미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자기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및 공동체의 이익, 그 주변과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당연히 내 성장도 있지만 이 사업을 추구하는 이 회사가 가지는 가치관이 정말 우리 주변까지 함께 나누는 이번에 TV 방영했잖아요. 원포원 다 보셨죠? 저는 그것도 함께 얘기를 많이 해요. 소비자분들한테. 기업이 이런 마인드로 함께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걸 추구하는 회사다. 왜냐? 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무형 자산을 만드는 건데 기업이 사라지면 결국 내가 인생을 투자해서 바쳤던 이 네트워크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우리 그런 거 보셨잖아요. 메리케이. 거기서 네트워크 만들어 놨는데 회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진짜 노력해 놓은 그 네트워크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열심히 하는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회사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브릭스 미팅에서 사업 설명을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나뿐만 아닌 지금 같이 하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하게 될 또 다른 파트너들이 정말 이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다움. 그래서 정말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알면서 찾아가는 일을 함께 만드는 걸 하고 싶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정말 브릭스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면서 함께 즐거운 아메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